네, 본격적으로 라이노 화면을 켜 가지고 화면 구성을 보고 인터페이스를 보고 공부를 하는 실습 시간은 바로 이 다음 강의부터고요. 이번 강의까지가 딱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메쉬와 섭디 그리고 넙스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링 데이터 타입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모델링 데이터 타입을 왔다 갔다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메쉬, 섭디, 넙스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넙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심이 여기 하나 있죠. 넙스는요 F10을 눌러서요 컨트롤 포인트를 켜서 그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쉬는 심은 없고 그냥 포인트와 엣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생기는 면을 페이스라고 했죠. 거기에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 곡선이 아니라 짧은 선들로 곡선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만약에 넙스 모델링이라면 심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조각 메쉬들이 붙은 형태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심은 아닙니다. 메쉬는 직선으로 딱 보인다. 이게 메쉬고요. 섭디는요. 여러분이 이제 탭키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섭디 디스플레이 토글이라는 명령의 탭키거든요. 그래서 탭 눌러보면은 섭디 모델링은 플랫하다가 스무스하다가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 나중에 섭디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심이 있다면은 넙스 그리고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메쉬 그리고 탭키를 눌렀을 때 형태가 변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플랫 모드에서 스무스 모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핫키가 탭이거든요. 요 세 가지는요. 자유자재로 데이터 타입은 바꿀 수 있으나 최적화된 형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쉬로 바꾸려면은 메쉬라는 명령을 섭디로 바꾸고 싶으면은 toSubD, 넙스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toNob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섭디도 그렇고 넙스도 그렇고 곡면 모델링이다 보니 요 두 개는요. 메쉬로 딱 변환을 할 때 메쉬 페이스 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작은 메쉬로 곡선을 최대한 표현할까요? 아니면 듬성듬성 대충이라도 표현할까요? 라는 옵션 결정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메쉬가 직선이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 화면을 켜서 한번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렇게 모델링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섭디 모델링을 할 겁니다. 섭디 실린더로 간단하게요.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실린더를 만들겠습니다. 도면뷰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탭키를 눌러보니까 왔다 갔다 움직 바뀌네요. 이거는 네, 섭디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했을 때 오른쪽 보니까 닫힌 섭디라고 속성 탭에 나오는데 이게 닫힌 섭디니까 그게 섭디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윗면과 아랫면을 날리고요. 모델링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엣지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을 한 다음 당겨 오다가 시프트 컨트롤 눌러서 면 만들어주고 이 볼록한 파란색 잡아서 위로 올리고 이거 나중에 해볼 겁니다.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하고 이번엔 위로 올려볼까? 뭐 이렇게 바꿨다고 치고요. 트레이스까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섭디라고 해서 반드시 다 이렇게 곡면일 필요는 없잖아요.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에 엣지를 살려주는 거를 크리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엣지는 살짝 위로 더 올리고 이런 물병이 있다고 칠게요. 카피 명령으로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메쉬로 바꿔볼 건데요. 메쉬로 바꿀 때는 메쉬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넙스 모델링을 메쉬로 변환할 때와 섭디 모델링을 메쉬로 변환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는 섭디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어느 정도 밀도로 얘가 메쉬 변환될 거냐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밀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꽤 곡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 밀도를 막 줄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분할이 몇 개 안 되죠. 이제 저는 이런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낮게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섭디는 선택해서 지워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메쉬라는 건데요. 보면은 아이소커브 밀도를 끌 수가 없죠. 보통 여기서 아이소커브 밀도를 끄거나 또는 와이어프레임을 더 많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아이소커브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게 엣지입니다. 엣지. 근데 사실 이런 모델링에서 국면을 엄청나게 잘 살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면은 사실 이 정도만 모델링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환경을 구성할 때 조그마한 오브젝트로 있다거나 또는 재질로서 이 곡면을 거의 안 보이게끔 매핑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무겁게 모델링 하기보다는 이렇게 적은 형태의 메쉬면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메쉬라고 했는데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인다. 그죠? 근데요, 여기 퍼스펙티브 우클릭해서 제가 플랫 쉐이드 평면 음영을 체크를 하잖아요. 평면 음영으로 나옵니다. 진짜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다시 평면 음영 다시 꺼 주시고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요 녀석의 넙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o nubs라고 합니다. 입력 객체를 삭제할게요. 왜냐면 또 선택해서 삭제하기 귀찮으니까 짜잔 하고 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이스코브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코브 밀도를 조절해 가지고 원래는 구조체의 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이소커브를 아예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꺼주면 되겠죠. 넙스 같은 경우는요.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각각의 면을 따로따로 모델링을 해서 붙여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폴리 서피스라고 합니다. 서피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폴리 서피스일 때는 반드시 익스플로드로 터뜨려야만 F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조인을 해야겠죠. 이 서피스에 컨트롤 포인트를 켜서 얘를 형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 서피스가 아니라 서피스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인제 섭디의 장점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섭디가 본격적으로 라이노에 들어온 이후에는 넙스 모델링으로 곡면을 잘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만들긴 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모델링 바꾸는 게 얼마나 쉽냐면요. 컨트롤 시프트 클릭 해 가지고 선택된 애를 이동하거나 또는 컨트롤 시프트 클릭, 더블 클릭으로 삥 눌러서 한 번에 사이즈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마치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편집하는 메쉬 모델링 하는 것처럼 제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디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섭디 모델링 방식은 섭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쉬와 섭디 그리고 넙스의 모델링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라이너를 켜서 표면 구성을 알아보고 같이 세팅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페이서는 라이노나 스케치업, 그래스호퍼, V-Ray, 포토샵 등 굉장히 다양한 건축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또한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 마라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또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모델링 자료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델링 자료들은 페이스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가끔 무료 이벤트를 하기도 하니 여기는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